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6207님이 인사를 건네주셨는데요. 네. 어제 동네 산책하는데 표지판에 JB가 딱 보이더라고요. 네? 타임즈는 아닌 스포츠 클럽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반가웠습니다. 세상 모든 JB 화이팅! 뭔 소리인가? 나 스포츠 클럽 간판 이름이 JB군요. 네. 제가 이제 놀라셨나요? 문화발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도 이제 총수 반열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재벌 총수? 네, 행복하신 것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아침부터 헛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AS타임 갈까요? 네. 어제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를 차례로 연결했는데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도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는 보은 인사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캠프는 인문학적 소양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창조형 CEO로 적합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잖아요. 네. 이게 아마도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민주당 대선 주자 TV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지사의 어제 약간 제스처가 좀 화제가 됐던 게 있어요. 기자들의 이제 까다로운 질문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마다하지 않고 대답을 다 하기로 좀 유명한데 네. 어제는 이제 기자들이 황교익 씨 내정과 관련해서 물어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아니요. 라고 답하고 기자들이 재차 물으니까 손사래를 쳤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는 또 원점의 재검토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황교익 씨가 오늘 새벽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 자기는 2017년부터 부산푸드 필름 페스타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당시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 의원이 문화의 좌우가 어딨냐라면서 이제 당내 반발도 불식시켰다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관광 문화에는 좌우도 없고 정파도 없다. 그리고 나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논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로 작용이 될지 뭐 논란이 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리스크가 아니라 득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하. 그잖아요. 네. 본인에게 득이 된다면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뭐 더 이거 재고 말고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을 때 입장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을 아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분석 분석들이 있었죠. 기사들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황교익 씨가 오늘 새벽에 올린 글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입장이 이제 바뀐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형식은 자진사퇴 형식이 될 거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진단하에서 기사가 작성이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황교익 씨가 저 그만 안 할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강한 의지를 좀 피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일단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근데 황교익 씨는 오늘 새벽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 그러게요. 타이밍이. 네. 이거는 뭐냐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그런 일은 없다. 인사 번복은 없다라는 메시지일 수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쯤에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 필요가 또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황교익 씨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예비 후보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만에 하나라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다면 그건 이재명 그 예비 후보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TV 토론이 또 궁금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예비 후보가 이준석 대표 저격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정준규 전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그냥 인용입니다. 네. 유승민, 홍준표와 윤석열 저격조 마당새로 뛰고 있는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와 그 똘만이 이준석.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페이스북 글 내용이.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건데 윤석열 캠프에서 해명을 하기를 윤석열 후보 본인이 누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페이스북 계정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계정인 줄 알고 눌렀다가 실수인 걸 알게 돼서 곧바로 좋아요를 취소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뭐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긴 자기 하지만 진실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자기 계정인 걸 줄 알고 눌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 건 줄 알고 내가 좋아요 싶어서 좋아요 눌렀다? 이런 뜻일까요? 아무튼 뭐 이제 그 누가 눌렀느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네. 그잖아요. 대신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본인이나 윤석열 캠프의 주요 인사들한테 묻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 좋아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하. 선뜻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어제 장지현 의원 나왔을 때 물어보시지. 어떤 거요? 이준석 대표 좋아요? 원칙의 문제라고 계속 그 주장을 했죠.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장재원 의원의 주장은. 네네. 말씀하시죠. 아무튼 문제의 본질은 이건데 불신 아니겠습니까? 불신. 그렇죠. 깔려 있는 게 불신의 강이잖아요. 토론의 개최 여부가 쟁점인데 그건 불신의 뿌리에서 삐져나온 하나의 줄기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히겠지만 뭐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18일 토론회는 취소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뭐 당헌파에서 나온다고는 하던데요. 네. 그런다고 그게 끝일까 싶은 게 이제 궁금한 거죠.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과연 이런 불신은 그러면 해소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불신을 걷어내고 화해하고 포용하는 게 안 된다면 그 다음은 질서를 잡는 거죠. 질서.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질서의 정립은 기점이든 구심이든 코어가 있어야만 질서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코어가 당 대표냐 윤석열 예비 후보냐 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윤석열 예비 후보의 당내 위상이 자타공이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제가 볼 때는 관건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기준 이제 본인은 그렇게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도열 여기서 도열이라는 게 줄서라고 이런 뜻은 아니라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인데요. 네. 근데 기준 인정 못하겠다 이런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점이든 구심이든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갈등 양상에서 나타난 확인되는 사실이고 아하. 그러면 그 다음에 관심사는 그러면 윤석열 중심의 질서가 구축될 수 있느냐 이건 물론 암묵적인 질서가 되겠지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 지지율에 달려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당내 위상이라는 게 또 지지율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지율이 빠지면 또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초원님, 누가 늘렀든 속내는 이미 보였습니다. 밥하기 싫은 여자님, 가화 만사성이라고 했는데 야당 집안도 시끌시끌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8893님, 윤석열 후보 SNS에 안중근, 윤봉길도 헷갈리셨던데 설마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이 몰랐겠느냐만요. 라고 해주셨고요. 예, 어제 그것도 뉴스가 됐었죠. 네. 0995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발 본인이 계정 관리합시다. 캠프 말고 본인이 관리하자. 4776님,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좋아요? 다음에 나오면 한번 여쭤볼까요? 서로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갖고. 네, 그리고 그죠? 정세영님은 방금 JB의 이준석 좋아요 목소리 너무 다정했습니다. 뜬금없는 감사평을 보내주셨고요. 그럼 좋아요라고 물어보는데 윽박지르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좋아요? 이사야님은 좋아요 눌러야겠다.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니 이준석 말고 여기 시선 집중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연결됩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감사하고요. 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궁금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가 세울지도 논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망은 잠시 후 2부 김재원 최고위원과 정치 견제학 시간에 해보도록 하시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을 제안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합시다. 특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네. 어제 민주당 의원 20명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대로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논쟁을 주문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시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 개혁 같은 경우는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 되고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헌정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법 개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주장을 했고 뭐 이외의 논쟁 주자로 뭔가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 경제 민생 살리는 전략, 분권 국가와 균형 발전으로 가는 전략 등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기본소득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깔고 이야기를 했죠. 네.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건 위험하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것도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거 내용도 궁금하고 타이밍도 궁금한데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자라는 주문은 지금의 소모적 경선 공방을 놓고 보면 아주 그 시의적절한 일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하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을 깔고 그 토론을 제안해서 여기 이제 또 이제 다른 의도 해석 이런 것들이 따라 붙던데 뭐 그래도 우리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추진하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한번 토론해 보자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들이 언급한 미래 비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 토론 주제로 나열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미래 비전이라는 것은 대선 후보가 말하는 미래 비전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청사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치는 이렇게 바꾸고 경제는 이렇게 바꾸고 물론 국정 전반이 아울러져야 되지만 대선 후보가 말하는 미래 비전이라는 것은 입체도인 거죠. 평면적인 조감도가 아니라 특정 부분이 강조된 설계도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기 5년의 단임제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렇죠. 임기 5년 동안에 물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제1의 가치, 제1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친다는 옛날 약장수식의 접근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것을 평생의 어떤 그 숙제로 안고 있었었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문제에 이제 또 집중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잡아놓겠다. 만들어내겠다. 고쳐내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게 저는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들에게는 제가 볼 때 이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그러면 무엇을 꿈꾸는지가 그림이 그려지죠. 네. 굳이 설명이 없어도. 그렇죠. 자 그런데 공정과 상식, 공정과 성장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건 그림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잖아요.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건 비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 의원 20명이 이야기하는 과거에 싸우지 말고 미래 비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데 네. 후보별로 특화된 미래 비전이어야 된다. 이 말을 저는 추가로 얻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좀 과제가 분산돼서 그럴까요? 지금 후보들은 왜 없을까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 최대의 어떤 국민들에게 공통되게 규정되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면 최대 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문제에 천착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 갈수록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치를 마케팅으로 설정을 하고 이러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권자는 뭐가 되냐면 유권자의 참여는 쇼핑으로 간주가 되어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좌판에 최대한 많은 걸 올리려고 해버리는 거죠. 네. 좌판에 많은 걸 올려서 하나라도 집어들게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매출에 도움이 되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뭐 시대 정신이니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제이비는 좀 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많은 언론들은 되게 직접적인 분석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누구냐? 범친문계다. 친문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향후 특정 후보 지지 선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을 엄청 내놨고요. 네. 지금 이미령 님도 반 이재명이 뭉쳤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이 발표가 반 이재명 전선 구축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냥 그 개인적 호불호와 인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논제 끝장 토론에서 입장이 비슷한 사람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그것은 또 정치인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정말 끝장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또 반대 현상도 함께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잖아요. 왜냐하면 대척점이 정확히 형성이 된다면 또 그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뭉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접근하면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죠. 이 네. 준법감시위원회가 5월에 외부 연구 용역기관에 발주한 준법 위반 리스크 관련 보고서 초안을 최근에 받았다고 합니다. 네. 몇몇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연구 용역을 진행한 곳은 재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서울 소재 모 대학 소속 연구소라고 하는데 삼성 계열사 최고 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를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자, 이 초안은 나왔는데 보고서 마무리 시점 등을 논의를 하고 그 뒤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의 뭐 준법 의지의 천명 뭐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삐딱선을 타보면 저는 일단 하나 궁금한 게 굳이 뭐 외부 연구소의 영역을 맡길 이유가 있을까? 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대한민국의 최대 로펌은 김앤장이 아니라 삼성 법무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얼핏 귀동량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아하. 삼성의 그 메모드급 법무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 준법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돈 들여가면서 여기에 맡겼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 내용보다는 홍보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면 그게 더 이벤트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기구이기 때문에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삼성의 조직인 법무실에 발주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형식 논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왜 그랬을까 싶은 궁금증이 하나가 드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준법 보고서 이전에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준법인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라. 출소하자마자 회사 왔죠? 그러니까요. 출소하자마자 회사 경영 챙겼다면서요. 네. 지금 취업 제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준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부터 한번 판단해봐라.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늘 또 이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에 이재명이란다.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갈지 요것도 또 관심 포인트라고는 하던데 사실 가는지 안 가는지보다 앞으로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보고서랑 같이 또 논의가 될 게 있는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요 핵심 3개 계열사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맡긴 지속 가능한 경영체제 관련 컨설팅 보고서라는 게 있답니다. 네. 요거를 또 공유를 해가지고 연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힘을 보탠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삼성이 윤리 경영의 신모델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그거 말고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이 가석방 전후로 해서 네. 삼성전자 반도체 전략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호. 뒤에 그러니까 앞으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위기성 어떤 기사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겠습니까? 리더십이 따라붙겠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 차질 논란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 있잖아요. 예. 정부가 미국까지 갔다 왔죠. 그래서 모더나사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 우선 공급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고 갔다는 보도가 어젯밤에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